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조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소스 코드를 개발할 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설치하셨냐면, 여러분 컴퓨터에 소스 코드를 해석해주고 실행해주는 프로그램,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부릅니다. 아나콘다 배포판을 설치하시게 되면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 3이라는 디렉토리에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파이썬 exe라는 실행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행 파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이썬 소스 코드를 해석해서, 즉 인터프리팅 해서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이거를 저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실제로 저 파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디렉토리 내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 3에 가보시면 여러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exe, 즉 아나콘다 3에 파이썬 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고, 이게 바로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이 프로그램이 읽어서 한 줄씩 해석한 다음에 실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른다? 저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어디에 있냐? 라이브러리는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립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게 실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라이브러리란 거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재작년 보고서 또는 작년 보고서 이런 게 있다면 쉽게 이번 연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코드들을 가져다가 개발하는데,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른다. 이거 설치하실 때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그 라이브러리가 어디 설치된다? C 드라이브의 아나콘다의 립 밑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 파이썬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뭐 순정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순정은 아니지만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이 이 사이트 패키지 밑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패키지 밑에도 가보면 또 여러 모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이 설치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라는, 즉 아주 큰 뱀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파이썬 공식 설치 파일을 설치했다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수가 많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아나콘다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 엄청나게 많은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다. 예를 들면 음성인식 라이브러리, 영상인식 라이브러리, 딥러닝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패턴 인식 라이브러리,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프리터를 설치를 했으면 이제 소스 코드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즉 파이썬 코드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도 워드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한글을 쓸 수도 있죠. 자, 마찬가지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그냥 에디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장 같은 거 열어서 그냥 코드를 작성하셔도 돼요. 이런 애들을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에디터.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을 IDE라고 불러요.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고요. 즉 통합 개발 환경.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도 바로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저희가 버그라고 부르는데, 그 버그를 쉽게 찾아주는 환경, 이런 것들을 디버거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능들까지 제공하는 환경을 저희가 ID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텍스트 에디터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 PC에
이 IDE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개념적으로 보시면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메모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요. 작성된 코드를 누가 실행한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석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환경을 동일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전혀 다릅니다. 소스 코드를 읽고 해석해주는 N은 C 드라이브에 있는 아나콘다 밑에 있는 파이썬 EXE라는 프로그램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이 환경은 인터프리터랑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환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 메모장에다가 그냥 소스 코드를 설치할 수 있고요. 메모장은 그냥 깔려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은 드리겠지만 여기서 코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한글이나 워드에서 작업을 하시지 메모장에서 보고서 쓰시는 분은 없죠. 물론 간단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매팅도 해야 되고 프린트도 이쁘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당연히 한글이나 MS 워드를 쓰는 것처럼 동일하게 간단한 코드는 이렇게 메모장에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즉 한 100줄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메모장보다 다른 환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실습을 해볼 거고,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환경을 저희가 아무 설정 없이 윈도우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배워볼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파이참이라는 ID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IDE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사람들이 이 파이참을 많이 썼었는데 좀 무거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저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서 작성을 위한 텍스트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썬 소스 코드를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디버거 기능도 있고 파이참에 비해서 실행이 가볍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처럼 CPU라든지 램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모장, 주피터 노트북, 스파이더,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건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배워볼 환경은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일단 시작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나콘다에 가시면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을 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본인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저는 윈도우에서 크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크롬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안 되면 이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요즘에 잘 안 쓰죠. 그래서 윈도우 10에 있는 이 엣지 브라우저나 또는 구글에서 크롬을 검색하셔서 이 크롬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뭐가 됐든 엣지가 됐든 크롬이 됐든 여러분이 주로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로 이렇게 파일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렉토리가 보여요.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떤 여러분들의 특정 디렉토리가 됩니다. 이 디렉토리 먼저 경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디렉토리 경로는 어디냐면 일단 내 PC에서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디 요 디렉토리가 여기 디렉토리가 현재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했을 때의 실행 경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시면 이 디렉토리가 C 드라이브에 사용자 디렉토리 밑에 여러분 아이디, 여러분 아이디는 저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로 옮기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 디렉토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디렉토리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U, 그 다음에 파이썬 3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또 탭이 하나 열리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엑셀의 셀처럼 뭔가 작은 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프린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그 다음에 따옴표가 붙여주시고요. 여기다가 파이썬 3.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여기다가 프린트, 그 다음에 얘는 함수예요. 함수. 엑셀의 함수처럼 저희가 엑셀 할 때 는하고 sum 이렇게 함수로 호출하는 것처럼 얘는 pri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print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화면에 프린트하고 싶은 글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글자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붙이시고 요 사이사이에 넣고 싶은,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파이썬이라고 저희가 입력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단축키는 요 run 눌러주시면 됩니다. run. 자, 이렇게 하시면 현재 이 한 줄의 소스 코드를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의 파이썬 exe라는 인터프리터가 이 소스 코드를 읽습니다. 자, 읽어서 이게 화면에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라는 명령이구나. 이거를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 화면에 파이썬이라고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까지 해본 거고요. 실행할 때마다 이 런 버튼을 누르는 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시고 단축키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행이 뭐냐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현재 이 소스 코드, 현재 커서가 있는 이 소스 코드 셀을 실행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지금 커서가 여기에 있잖아요. 화살표를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화살표를 위아래로 이동을 하시면 현재 이렇게 커서가 위치하는 셀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위로 가셔서 다시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이 셀에 대해서 다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셀도 이동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엔터키를 다시 누르시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기다가 파이썬 인스톨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자 실행은 뭐다? Shift 엔터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현재 입력된 요 라인이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해석해서 그 다음에 실행까지 딱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우실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이 일단 뭐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도 수업에서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문법 부분을 같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장에다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주피터 노트북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될 때 이 실행되는 요 까만 창, 이 콘솔 창을 닫으시면 주피터 노트북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기 싫다고 이거 닫아버리시면 안 돼요.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얘를 가만히 놔두셔야 되고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 더 이상 쓸 일 없다 이러시면 그때 얘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은 메모장입니다. 시작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메모장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메모장이 나오죠. 메모장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앞에서 입력했던 프린트 코드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파이썬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그 다음에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프린트하고 싶은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한 줄 작성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한 줄 어떤 명령어? 프린트라는 명령어 화면에 파이썬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해라. 자, 이거를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말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자, 이게 소스 코드고 이거를 작성한 행위를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이게 저장된 경로를 잘 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다가 할 거냐면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눌렀고요. 파일의 이름은 ru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는 py. 저희가 엑셀 파일은 xl, xx, 그 다음에 doc, 워드 문서 또는 docx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있는 것처럼 파이썬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py예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은 제가 run이라고 했고요. run. 확장자는 py. 중간에 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가 텍스트로 해놓으면 실제로 여기 뒤에 텍스트가 붙어서 텍스트 파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run.py 또는 뭐 a.py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뭐 한글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 점 찍고 확장자 py 자, 여기를 모든 파일로 바꿔주시고요. 되신 분들은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자 이거 닫아 볼게요. 여기에 이제 파일이 하나 생긴 거죠. 자, 이거를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소스 코드. 메모장으로 작성한 파이썬 소스 코드. 자,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냐? 뭐 클릭하면 실행이 되느냐? 물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실행 방법은 명령창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누르시고요. 시작. 그 다음에 아나콘다에 오시면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롬프트가 이제 명령 프롬프트, 명령창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경로는 현재 C 드라이브에 유저스 디렉토리 밑에 여러분 아이디. 자, 이게 기본 경로인데 바탕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d change 디렉토리의 약어고요. 이거 이제 윈도우 명령어입니다. 윈도우 cd. 그다음에 한 칸 띄고 데스크탑 이렇게 탭을 눌러주시면 DE 정도 하시고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탭을 여러 번 누르다 보면 데스크탑이 나오죠. 그럼 이게 바탕화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데스크탑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되신 분들은 엔터를 눌러주시면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경로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의 유저스 밑에 본인 아이디 밑에 데스크탑. 자, 여기에 지금 run.py가 있는데 dir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dir을 쳐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run.py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파이썬 소스 코드는 누가 실행한다 그랬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한다 그랬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디에 있죠? C 드라이브의 아나콘다 밑에 뭐 파이썬 EXE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경로를 다 적어 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저희가 파이썬 설치할 때 제가 위에 있는 체크박스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체크를 하신 분들은 이 경로를 다 입력하지 않고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이름만 파이썬이라고 바로 적어주시면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윈도우가 알아서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
3 디렉토리에 있는 파이썬 exe.를 알아서 요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간편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달라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파이썬 인터프리터 이름을 적어 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실행하고 싶은, 해석하고 싶은 파일, 즉 여러분이 작성한 run.py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당연히 중간에는 공백이 하나 있어야겠죠.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작성한, 여러분이 작성한 이 run.py라는 파이썬 코드를 파이썬 인터프리터 어디에 있는 C 드라이브의 아나콘다 밑에 있는 파이썬 exe.를 가지고 해석해서 실행까지 해주세요. 자, 요거를 이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당연히 아까 소스 코드에 뭐가 있었죠? print python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어의 기능, 즉 python이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이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메모장으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환경입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만 할 때마다 소스 코드를 할 때마다 메모장으로 열어서 이걸 또 고치고, 자, 이렇게 고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고치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명령어를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 설명드렸던 주피터 노트북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보자일 때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는 게 좋은데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 왜 설명을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누가 코드를 실행하는지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행하시면 딱 명확하죠. 이거는 소스 코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는 인터프리터인 거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이 인터프리터로 실행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프리터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음과 같이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실행할 소스 코드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메모장 환경까지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설치하지 않은 마지막 환경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에 다시 가보시면 이 스파이더라는 거미줄 같은 아이콘이 있죠. 예, 이 스파이더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으로 개발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파이썬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일단 아나콘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 개발 환경을 쓸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파이썬으로 개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느려요. 많이 느리고, 그래서 컴퓨터가 i7, i7이고 i9이고 이렇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실행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이렇게 뭔가 최신 버전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 닫아버리시고요. 설치하지 마시고요. 자, 얘도 그냥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스파이더를 설치하시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쪽에다가는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Pyth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터랙티브 파이썬이라는 뜻이고요.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print hello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 코드를 누가 해석한다? C 드라이브에 있는 아나콘다에 있는 파이썬 exe가 해석해서 여기에 프린트된 값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소스 코드는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IPython이고요. 만약에 이 코드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에디터 부분에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프린트 hello python 이렇게 하시고요. 위에 있는 거는 주석이라서, 주석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코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이런 식으로 뭔가 로그를 남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차차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7번 또는 8번부터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시고요. 자, 이거를 실행하려면 먼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또는 파일 누르시고 Save As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바탕화면에 그 다음에 이름은 지금 현재 템프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 적당한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A라고 해볼까요? 자, 저장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된 거고요. 바탕화면에 가보시면 아까 메모장에서 했던 것처럼 a.py라고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되셨으면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는데 run 그냥 눌러주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한 요 한 줄의 소스 코드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지금 요 한 줄의 소스 코드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뿌려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할 때 파이썬 프린트 스터디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코드를 작성하시고 저장 버튼 또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고 실행 단축키는 F5번이에요. 그래서 F5번 누르시면 또는 그냥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 작성된 이 세 줄의 소스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8번 해석해서 실행하고 9번 해석해서 실행하고 10번 해석해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 줄씩 해석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봤고요. 저희가 아나콘다를 설치했을 때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윈도우 기준으로 3가지가 있었죠. 주피터 노트북, 그 다음에 윈도우 메모장, 세 번째는 스파이더라는 IDE를 사용해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봤는데요. 메모장과 스파이더에서는 명시적으로 어떤 파이썬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a.py, 확장자가 py라는 소스 코드, 파이썬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에다가 코드를 입력을 하면 알아서 주피터 노트북이 인터프리터를 띄워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의 단점은 처음에 개념을 모르고 쓰시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을 해주던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피터 노트북은 그냥 개발 환경일 뿐이고요. 실제 파이썬 소스 코드는 누가 해석해준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석하고 실행한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